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온라인 수업입니다. 선생님이 목이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살짝 변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수업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면 지금은 힘드니까 리로스쿨에 올라간 이 영상의 링크를 다시 참고를 하시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선생님이 갔을 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B반이 11페이지를 나가야 하는데요. 자, 11페이지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쾌펜이 기후 구분을 했다. 그래서 우리 맨 첫 번째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열대, 온대, 건조, 냉대, 한대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도부터 분포대로 A, B, C, D, E로 알파벳이 붙는다. 그래서 이 1차 구분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수목기후냐,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무수목기후냐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문자 A, B, C, D, E 뒤에 붙는 2차, 3차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는 경우의 수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살짝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이 단원 자체가 세계지리에서 가장 어렵다. 자, 여기만 잘 극복을 하면 나중에 너무나도 쉽게 시간이 흐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잘 필기하시고 시험 기간에 잘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차와 3차는 먼저 수목기후의 2차, 3차부터 볼 건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수목기후의 2차, 3차 구분은 전부 다 소문자입니다. 우리가 앞에 붙은 열대, 온대, 냉대는 대문자였지만 2차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소문자이기 때문에 꼭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첫 번째로 연중 수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문자 F는 연중 수변하다. 1년 내내 강수량이 모든 달에 골고루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이 무엇의 약자냐면요. fully humid. 자, 연중, 수분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의 약자로 소문자 F를 붙인다. 그래서 만약에 AF, CF, DF, 열대, 온대, 냉대, 기후인데 그 중에서 연중 강수량이 골고루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밑에 S와 W가 있는데 자, S는 여름, 자, summer겠죠? summer dry, 여름철이 건조하다. 그래서 얘는 두 개가 다, 자, 건기가 있다. 자, 만약에 CS라면 온대기후 중에서 여름철이 건기인 기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겨울 건조는 이제 winter dry가 되는 겁니다. 겨울철이 상대적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비가 안 온다. 그래서 건기가 있는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중 수변과 겨울 건조의 중간 M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글만 보면 뭔 소린지 조금 애매합니다. 이 M은 뭐냐면요. 여름철에는 비가 겁나 많이 오는데 겨울철에는 그닥 오지 않는 애매한 기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몬순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몬순 기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대 몬순, 온대 몬순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살짝 위도가 낮은 쪽에 분포를 하는 기후다. 이거는 이따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더 중요하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또 소문자 A랑 B가 이렇게 엮이는데 자, 일단 최나널이라는 거를 보고 여름철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름의 평균 기온이 몇 도 이상이면 따뜻한 A, 몇 도 미만이면 덜 따뜻한 B로 나뉘어진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숫자 22도입니다. 자, 22도를 기준으로 넘으면 A, 안 넘으면 B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2차와 3차 구분이 있는데요. 모든 기후가 3차 구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요 A, B가 3차 구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게 붙는 기후는 여기 보시면 온대기후 요거 두 개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모든 기후가 전부 다 3차 구분, 2차 구분 다 가지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열대기후 3개, 온대기후 4개, 냉대기후 2개 여기까지만 가지수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목기후는 총 9개의 기후 유형이 있다. 굉장히 많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무수목기후의 2차, 3차 구분을 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수목기후의 2차, 3차 구분은 전부 다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가 S도 있었고 W도 있었고 F도 있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대문자, 소문자로 헷갈려버리면 대문자 S인데 이거 서머드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수목기후는 꼭 뒤에 대문자가 붙는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건조기후는 연 강수량 500ml 이하인데 자, 이거를 또 두 개로 나눠진다. 근데 이건 쉽죠? 자, 두 개로 나눠지니까 딱 절반으로 나뉘어서 자, 250ml를 기준으로 250ml가 넘으면 S, 250ml가 안 되면 W인데 자, 이거는 독일어로 자, 스텝입니다. 스텝. 그 다음에 W는 사막입니다. 자, 스텝이라는 거는 사막보다는 건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가 조금은 와요. 건조기후에 속하지만 사막보다는 비가 그래도 조금 온다. 그래서 이렇게
초원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몽골, 게르 이런 거 생각하면은 스텝기후, 초원기후다. 근데 사막은요, 초원조차도 자랄 수 없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을 우리가 사막이라고 한다. 그거를 BW, 사막기후다. 자, 스텝은 BS, 사막은 BW이고요. 그 밑에 한대기후도 또 똑같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한대기후는 강수량이 아니라 온도를 기준으로. 자, 겁나 추운데, 자, 얼만큼 춥느냐. 여름철이 최나는 평균 기온 10도가 안 될 정도로 춥다. 근데, 자, 그나마 덜 추운 게 있어요. 자, T와 F로 나눠주는데, 이거는 기준이 0도입니다. 여러분 0도가 뭐의 기준이 되나요? 물이 어는 기준이 되죠. 그렇다면 최난월 0도 미만인, 즉 1년 내내 0도 미만으로 꽁꽁 얼어있다라는 것이 EF, 빙설기후가 되는 겁니다. 빙설기후는 연중 0도 미만이기 때문에 항상 땅이 얼어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T, 자 이건 툰드라의 약자인데 이 툰드라는 그래도 여름철에는 영상의 기온이다. 그래서 땅이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연중 반복하는 계절이 우리 툰드라 기후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밑에 있는 AH, 자,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고산기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H, DH, EH 이런 말은 안 쓰고 오로지 AH만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케펜의 기후 구분에 따라 기후가 나뉘어지는구나를 확인하고 열대기후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지도를 넘어가서 14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열대기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 전에 먼저 기본적인 상식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후 그래프를 앞으로 읽어야 되는데요. 이 기후 그래프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 번째로 강수량과 두 번째로 기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수량은요, 이렇게 지금 막대로 그려진 것이 강수량입니다. 그래서 강수량은 오른쪽에 있는 밀리미터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위에 꺾은 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기온이다. 그래서 왼쪽에 기온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푸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앞서 얘기했던 케펜의 기후 구분에 따라 어떤 기온인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도가 꺾은 선을 위로 보시면 자, 굉장히 덥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푸켓은 어느 나라의 도시냐? 태국입니다. 태국 하면은 동남아죠. 굉장히 덥다. 자, 1년 내내. 자, 20도가 넘는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보고 무슨 기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욕 나오도록 덥다. 자, 겨울철도 18도가 넘는다. 열대기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울란바토르, 몽골인데요. 아까 몽골 하면은 초원, 스텝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얘는 딱 보니까, 자, 앞서 푸켓에 비해서 막대 그래프가 현저히 내려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후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온도는 일단 두 번째고, 첫 번째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먼저 이게 비가 어느 정도로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다 보면 캐치가 돼요. 그래서 얘는 딱 보니까, 막대 그래프가 완전 아래쪽으로 거의 안 보이죠? 아, 얘는 건조하구나. 근데 건조 기후는 연 강수량 500ml 미만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월의 강수량을 세야 하느냐? 그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보면 건조 기후는 요 정도면 바로 건조 기후라고 캐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귀찮게 하나하나 다 계산하도록 문제를 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 자, 월 강수량이 100 미만으로 있는 달이 대부분이다 하면은 건조기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얘는 그래서 건조기후인데 그나마 이 가운데에 비가 어느 정도 오는 것을 보아하니 연 강수량 250은 넘는 스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알래스카만 보고 열대기후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알래스카는 지금 딱 보니까 기온이 너무 낮아요. 자,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더 추운 거죠. 그래서 얘를 보아하니 자, 이게 얼만큼 춥냐? 냉대기후냐 한대기후냐를 파악하려면 여름철조차도 얼만큼 춥냐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여름철 여기죠. 자, 그거 봤더니 자, 대략 5도 정도다. 자, 지금 딱 보니까 여름철이 10도가 안 돼요. 그러면 한대기후다. 근데 한대기후긴 한대기후인데 연중 내내 얼어있느냐 아니면 살짝은 녹느냐를 봤을 때 얘는 여름철이 영상을 웃돌고 있으니까 연중 꽁꽁 언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툰드라다. ET 기후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열대기후를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14페이지 위에를 보면 짚어보기가 있습니다. 자, 사파리 관광이 활발한 아프리카에서는 왜 동물들이 대이동을 할까? 여러분, 세렝게티 초원이라고 들어봤죠? 우리가 아프리카에는 거대한 초원인데 자, 여기는 동물들이 연중 왔다 갔다 이동을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초식 동물입니다. 누예요, 누. 자, 얘네들이 강을 건너고 줄지어서 이렇게 무리지 어디를 가고 있을까? 그래서 이 실제로 이 동물의 수를 보면 수백, 수천을 넘어서 수만 마리가 한 번에 다 같이 이동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렇게 초식동물이 대이동을 하다 보니까 맹수들도 같이 이동을 해서 얘네를 잡아먹기 위해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을 찾기 위해서 다 같이 떠나는 걸까요? 초식동물의 주먹인 물과 풀을 찾아서 떠나는 거겠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자, 열대기온은 비가 안 오는 계절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대기온은 항상 고온 다습할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 자, 아래에 기후 구분표를 보아하니 열대기온은 종류가 3가지구나. 비가 매일매일 오는, 매월 많이 오는 기후가 있고 상대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있는 기후도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15페이지를 보면 일단 열대기후의 기본적인 이론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갈게요. 당연히 기후조건, 체감하는 평균기온 18도 이상이다. 자, 그 다음 분포, 적도수렴대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자, 이거 중요하고요. 자, 적도수렴대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자, 그럼 적도수렴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제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기압대였습니다. 자, 근데 이 적도수렴대 영향을 받는 지역이 어디까지냐? 바로 요 저위도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그때는 적도수렴대, 아열대 고압대, 고위도 저압대, 극고압대 이런 기압대의 분포만 얘기하고 끝났지만 자, 실제로 지구는 항상 뭘 한다고 했었죠? 자,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 기준 7월, 북반구 기준 1월, 즉 여름과 겨울에 어떤 일이 생기냐? 태양이 수직으로 내리쬐는 구간이 이쪽 윗부분입니다. 반대로 겨울철이 되면요. 태양이 수직으로 내리쬐는 곳이 아래쪽 남반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 있으면 항상 태양이 여러분들의 배를 때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23도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뺑글뺑글 돌 때 특정 계절에는 여러분들의 목을 태양이 강타를 할 것이고 자, 태양이 반대편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엉덩이를 강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북반구 쪽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남반구 쪽으로 내려갔다가 자, 이거를 왔다리 갔다리 공전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7월달, 즉 북반구 쪽으로 이 태양의 고도가 올라왔을 때는 적도수렴대가 위로 올라오고요. 반대로 1월달, 겨울철엔 태양이 수직으로 내리쬐는 곳이 남반구로 내려갔을 때는 가장 뜨거운 그 기압대인 적도수렴대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적도수렴대는 그래서 요 정도로 왔다리 갔다리 이동을 하는 구간이고 이 적도수렴대의 영향을 받는 곳이 곧 열대기후가 분포를 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토대로 이제 열대기후의 특징을 보면 자, 일단 열대기후는 대부분 1년 내내 거의 항상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교차가 적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연교차보다 심지어 일교차가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교차라는 거는 1년이 아니라 하루를 주기로 자, 제일 더운 2시에서 3시, 그 다음 제일 추운 새벽 이때의 온도 차이가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자, 이 이유는 무엇이냐? 자, 적도수렴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하니까 또 나왔어요. 자, 적도수렴대가 계절에 따라 이동하면서 강수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그 다음 강한 일사로 상승기류가 발달하여 여러분 상승기류 하면 뭐다? 비가 내린다. 자,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매일매일 끊임없이 365일 강한 햇빛이 내리쬐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매일매일 지표면이 가열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엄청나게 강하게 대류를 하면서 비를 내린다. 대류성 강수라고 합니다. 대류성 강수. 근데 우리는 이 열대기후에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콜이라고도 불러요. 스콜. 그 2가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열대기후 3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자, 강수량과 강수 시기에 따라서 열대 우림, 열대 사바나, 열대 몬순으로 구분이 된다. 자, 열대 우림은 항상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열대기후의 그런 강수량을 기준을 세워야겠죠. 몇 미리 이상 와야 열대기후 중에서 우림이고 몇 미리가 안 되어야 사바나와 몬순이냐. 자, 기준이 60mm입니다. 자, 매월 강수량 모든 달이 60mm 이상이다. 그러면 열대 우림이고요.
60mm가 안 되는 달이 존재한다. 자, 그렇다면은 건기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몬순과 사바나입니다. 자, 얘네 두 개는 자, 건기가 있다. 60mm가 안 되는 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뒤에 보시면 연 강수량이 그나마 많은 것이 몬순이고 연 강수량이 몬순보다 적으면 사바나입니다. 일단 몬순은요. 여름철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자, 비가 오는 시기를 우리 비우자, 우기라고 하고요. 자, 열대 몬순은 강수량이 우기에 초집중. 심지어 AF보다도, 열대 우림보다도 비가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시고, 지금은 헷갈리지만 이제 나중에 기후 그래프를 보다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대 고산 기후는 그때 얘기했었고요. 자,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14페이지 아래에 있는 기후 그래프를 확인을 할 건데요. 자, 일단 봤을 때, 연중, 비가 항상 많이 오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푸켓, 다윈, 이키토스 중에서 오른쪽에는 이 이키토스를 보아하니 자, 연 강수량이 매월 60mm 이상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항상 기후 그래프를 볼 때 선을 그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기온을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열대 기온은 몇 도 이상? 욕 나올 정도로 18도 이상이어야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8도 이상이어야 된다. 여기도 18도 이상이어야 된다. 자, 모든 기후 그래프가 18도가 넘으니 셋 다 열대 기후 조건화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강수량 어디에 그어야 되죠? 자, 파란 색깔로 60mm에 그어보자. 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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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보아하니 이키토스가 매월 강수량 60mm가 넘는다. 그럼 뭐다? 연중 수변 AF라는 것이죠. 자, AF는 열대 우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있는 거를 비교를 해볼까요? 자, 다윈이랑 푸켓이 있는데 딱 보니까 둘 중에서 강수량, 연 강수량이 더 많아 보이는 거는 어느 지역일까요? 딱 보아하니 푸켓이죠. 자, 푸켓은 건기가 있기는 있지만 어디에? 지금 여기가 건기입니다. 겨울철 건기. 자, 다윈은 남반구여서 여기 이때가 겨울이고요. 얘도 겨울철이 건기입니다. 근데 이 건기가 있긴 있지만 푸켓이 그나마 비가 더 많이 온다. 그러면 얘는 열대 몬순이 되고요. 얘는 열대 사바나가 되는 거겠죠. 보통 사바나만 쓰기도 하는데 처음이니까 열대 사바나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순은 몬, M이고요. 사바나는 소문자 W, 겨울 건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우리 열대 기후의 분포 특징을 확인했고 밑에 열대 림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최근에 개발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16페이지를 보면 열대 우림과 몬순과 사바나의 기후의 세부적인 특징을 정리를 한 표가 나오는데요. 자, 바로 적을 수가 있죠. 자, 열대 우림은 익숙하게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AF, 몬순은 AM, 사바나는 AW다. 자, 이것도 이제 바로 적을 수 있죠. 열대 우림은 건기가 없습니다. 열대 몬순은 60mm 미만의 달이 있고요. 사바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몬순이 사바나보다 다른 이유는 연 강수량이 그래도 많다. 자, 분포를 보면요. 뭔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하나 모든 국가를 설명하기는 너무 오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AF만 알면 되고 나머지 몬순과 사바나는 그냥 AF의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얘는 공통으로 AF의 주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열대 우림만 확인을 할 건데 이게 친절하게도 3가지밖에 없어요. 대륙별로 3가지인데 콩고 분지, 동남아시아, 아메리카의 아마존 분지인데 여러분 아까 전에 봤던 자 14페이지 밑에 있는 기후 지도를 보면요. 자, 여기에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진한 색이 지금 열대 우림이거든요. 자, 여기가 뭐다? 콩고 분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렇게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대인데 그냥 동남아시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미에 있는 곳이 바로 브라질의 아마존 분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만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로부터 이제 주변 지역이 나머지 몬순과 사바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기후 특징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어렵고 짜증나는 부분인데요. 자, 별표 3개 쳐져 있죠. 자, 우리는 방금 전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열대 기후는 연교차보다 뭐가 더 크다? 일교차가 더 크다. 그 다음에
너무 지표면 가열이 뚜렷하기 때문에 대륙성 강수가 나타난다. 매일매일. 자, 근데 이 대륙성 강수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은 바로 열대 우림이겠죠. 왜? 몬순이랑 사바나는 상대적으로 열대 우림보다 위도가 살짝 올라가서 건기까지 존재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스콜이 활발한 것은 열대 우림이 가장 많이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루 중에서 가장 더운 시간이 언제다? 12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2시는 그냥 해가 중천에 뜨는 시간이고요. 실제로 그 열이 낮 동안 누적이 되면 제일 더운 시기는 2시에서 3시예요. 그래서 요때쯤에 가장 비가 많이 온다. 자, 그래서 얼만큼 비가 많이 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찾은 영상인데 여기는 열대 우림 기후의 말레이시아입니다. 자, 이렇게 쾌청했던 곳이 이게 총 7분짜리 영상인데요. 자,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천둥번개가 막 치기 시작을 하고요. 순식간에.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더 시간이 지나면 몇 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이 되고 이렇게 아예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린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이렇게 비가 내렸다가 순식간에 또 한두 시간 만에 다시 맑아집니다. 신기하죠? 이게 바로 열대성, 대륙성 강수인 스콜이다. 자, 열대 우림하면 우리가 이제 스콜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몬순과 사바나의 기후 특징을 볼 건데 이제 여기가 최종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기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거를 응용했던 버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할 건데요. 몬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순이랑 사바나 둘 다 언제는 건기고 언제는 우기겠죠. 자, 우기는 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자, 비가 오는 시기에 여름. 자, 이때 뭐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느냐.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계절풍입니다. 자, 그럼 이 계절풍의 원리는 무엇이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여백에다가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똑같이 그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륙이 있고 그 앞에 해양이 있습니다. 대륙이 있고 해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쓴 이유는 이때가 여름, 이때가 겨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 왜 많이 오느냐? 여러분 이 몬순은요. 일단 해안 근처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자, 여름철에는 대륙과 해양이 어떻게 다르느냐? 우리가 대륙, 해양 하면은 맨 첫 번째 기후 이론에서 배웠던 수륙 분포를 떠올려야 됩니다. 자, 우리 앞서 했었던 거. 자, 우리가 대륙과 해양을 비교하는 기준 중에서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비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비열은 대륙과 해양 중에 누가 더 컸습니까?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해양이 더 컸습니다. 자, 그래서 대륙 같은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쉽게 가열이 되고 쉽게 추워진다. 그럼 여름철에 대륙과 해양 중에서 어디가 더 뜨거울까요? 대륙이 되겠죠? 자, 여기가 뜨겁다. 굉장히 고온이고요. 자, 해양은 상대적으로 그냥 따뜻하다. 훨씬 덜 덥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더 따뜻한 곳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기압이겠죠. 왜? 엄청 뜨거운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니까 기압이 낮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는 고. 자,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자,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되겠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해양에서 대륙을 향해 엄청나게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자, 여러분 근데 대륙이 아니라 해양에서 불어와요. 자, 해양은 바다죠. 즉 수증기가 가득 찬 물 덩어리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 바람의 성질이 어떨까요? 건조할까요? 수변할까요? 물에서 불어오니까 자, 굉장히 수변한 바람이 대륙을 향해 불어온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온 다습이 되는 거겠죠. 자, 반대로 겨울철을 가보면 겨울철은 대륙과 해양 중에서 어디가 더 많이 냉각될까요? 비열이 작은 대륙이겠죠. 쉽게 추워집니다. 자, 추워. 너무너무 한랭이야. 자, 근데 해양은요. 상대적으로 덜 추워집니다. 그러면 그냥 서늘 정도라고 칠게요. 자, 그럼 어디가 더 고기압일까요? 대륙이 되는 거죠. 추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온다. 기압이 세게 땅바닥을 향해 바람이 내려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 되겠네요. 그럼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자, 그럼 이때는 겨울철은 이제 반대로 대륙에서 해양으로 바람이 불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대륙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건조하다. 우리나라 겨울철이 건조한 이유는 뭡니까?
러시아 쪽, 시베리아 벌판, 대륙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는 비가 오는 시기, 우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때 고기압인 해양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자, 특정 계절에만 부는 바람이다 라고 해서 계절풍이라고 하고요. 자, 여름 계절풍 때문에 몬순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몬순이고요. 이제 사바나로 가볼 건데 사바나는 몬순이랑 다르게 기압대, 완전 그 지구적인 규모의 기압대의 영향을 받는 게 사바나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는 여백이 없으니까 아래쪽 여백에다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바나가 여러분 몬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A, W, 사바나의 기후 특징을 정리를 해보자. 자, 일단 여러분 제일 가운데 있는 선 적도를 그려주세요. 0도.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저위도 부분 한 30도 사이 부분이 있다고 치고 자, 제일 가운데는 당연히 열대 우림이 있겠고요. 자, 열대 사바나는 어디에 있다? 열대 우림의 주변에 있다. 그러니까 북반구 사바나, 남반구 사바나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때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데 이 적도 수렴대가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얘기했을 때 여름철 7월 달에는 북반구를 향해서 이동을 하고 1월 달 겨울철에 남반구를 향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색깔을 다르게 자, 7월 달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 위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자, 7월 달 적도 수렴대. 자, 그러면은 적도 수렴대만 이동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구의 대기 대순환을 했을 때 이렇게 적도 수렴대 위에 아열대 고압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열대 고압대는 고기압이에요. 그럼 비가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적게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적도 수렴대 이동을 할 때 얘만 움직이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다른 기압대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아열대 고압대도 적도 수렴대를 따라서 위아래로 같이 왔다 갔다 움직인다. 자, 그래서 적도 수렴대가 7월 달에 북반구를 향해 올라왔을 때 요쯤에 있던 저 밑에 있던 아열대 고압대가 여기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어디에 있었냐? 요쯤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올라오면서 이쯤에 위치를 하게 되었다. 자, 7월 달 아열대 고압대. 자, 그래서 사바나는 자, 북반구 기준 여름일 때 자, 우기가 되는 거고요. 우기.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반대로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는 아열대 고압대가 오기 때문에 7월 달이 건기가 되는 겁니다. 즉, 겨울이죠, 겨울. 자, 반대로 시간이 지났어요. 1월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적도 수렴대가 어디로?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남반구를 향해 내려간다. 자, 이거를 이제 1월 달 적도 수렴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뭐도 같이 이동한다? 아열대 고압대도 이동한다. 그래서 한 요쯤에 어디에 있던 아열대 고압대가 밑으로 슉 내려와서 어디에? 여기에. 자, 1월달 아열대 고압대. 자, 아열대 고압대는 건기다, 우기다? 건기다. 고기압이니까. 그럼 반대로 남반구는 이제서야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으니 우기가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1월, 7월 계절별로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는 1월이 건기, 남반구 사바나는 7월이 건기가 된다. 자, 그럼 이제 빈칸을 채울 수가 있죠. 자, 건기와 우기는 무슨 기압대? 자, 건기는 아열대 고압대. 우기는 언제?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을 때 비가 많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제 나오죠. 자, 비가 적게 오는 시기, 요 시기는 언제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는다. 다윈이 이래서 요때 비가 안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계절풍은 요거죠. 몬순은 여름철에 비가 해양에서 불어오고 그래서 습이 나다. 계절풍은 반대로 겨울철에는 대륙에서 차가운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비가 적게 온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몬순과 사바나의 기후 특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정리를 하고 다음부터는 쉬운 주민 생활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